정경유착. 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오늘은 3부에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JB타임즈에서 이미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세금 부과 문제가 이제 다시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영혼의 경제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가상화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게 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영혼까지 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이게 예전에도 한번 가상화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 가상화폐가 통하냐, 화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무슨 이게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얘기 전혀 없고. 가상화폐가 올랐냐 내렸냐, 맞아요. 그런 이게 투기냐 투자냐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이 과세 관련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제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열거라는 게 법에 열거돼 있다. 법에 열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과세한다 이렇게 열거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가상화폐로부터의 소득은 열거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게 맞는데 이제 지금 정부 당국은 이제부터 우리가 열거를 하겠다. 그래서 소득을 세법에 써놓고 이제 과세를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컨대 이게 뭐 화폐냐, 아니면 상품이냐, 아니면 그냥 요게 그냥 어떤 자산이냐, 그냥 그런 정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지는데 지금 그 법을 보면 가상자산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서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하면서 어떻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전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례가 쌓이고 우리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뭐 특허권 뭐 이런 것처럼 자산인데 보이지는 않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고 특정 금융 정보 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요. 특검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자적 증표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자적 증표다. 근데 금융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은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름은 가상화폐지만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금융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애매할 때는 이제 과세 당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보통 많이 해요. 기타 소득. 예컨대 예전에 이제 종교인 과세 관련 문제가 있었을 때 종교인 소득이 이게 또 소득은 소득인데 근로소득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 있고 사업소득 있고 그렇죠. 나머지가 다 기토소득으로 다 그러니까 막 몰아가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7개 정도의 소득을 나누는데 기타 소득은 이제 일회성의 소득을 보통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 당국도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기타 소득으로 넣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세를 한 다음에 잘 정의가 되면은 그거에 맞는 카테고리로 옮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화폐를 싸게 샀다가 이제 비싸게 파는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이게 이른바 자본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법 체계에서는 사실 양도소득으로 사실은 과세를 해야 돼요. 양도소득으로. 예, 논리상으로는 그런 이제 자산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생각하기는 귀찮으니까 일단 기타 소득으로 넣고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20%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이제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얼핏 들으면 정부가 이제 세금을 매기면 그럼 정부로서의 그러니까 일은 하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그러니까 뭐 이 투자 보호 장치나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세금만 걷어가냐? 일각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정당한 요구죠. 그리고 정부가 과세를 하려고 하면은 그 과세 인프라를 또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는 누구이고 어떤 그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은행과의 연계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하고 과세 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제도가 딱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과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투자자가 사기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 거래소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조건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투자자 보호하고 네. 투자금 보호하고 좀 구분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제 이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대신 투자한 금액은 이건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컨대 뭐 예금자 보호하는 것처럼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장치는 없다 사실은. 은행 그래서 예금 같은 거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준다.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뭐 무허가 거래소가 생긴다든가 이래서 선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투자자 보호는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면 오히려 투기 광풍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인데 예. 지금 우리 은성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금융위원회는 요거를 그 거래소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도권을 편입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거래소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그 자금 세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인 정보는 잘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계좌에 대해서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기타 등등 특급법상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요구 사항들이 세기 때문에 거래소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기분이 좀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위원장님의 발언을 약간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 규제 당국에서 이제 그 제대로 거래를 해보려고 우리가 규제를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 말 안 들으면은 한 군데도 인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다. 일종의 경고성 발언입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사실은.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금융위원회가 또 규제가 아주 센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가 금융위원회의 규제 감독은 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사실은 기술인데 기술이고 그 기술 이용해서 사실은 가상화폐를 만든 거고 가상화폐 본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규제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 그 규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깝깝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원장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짜증스러움을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럼 요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정치권에서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서 세금 매긴다라고 하는 걸 유예할까 말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치권은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과세는 뭐 바로 당장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요게 이제 그 항상 납세자의 납세 수능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세 급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인프라를 갖춰 나가면서 그 이후에 과세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치적인 판단이겠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가능한 거고. 예컨대 뭐 우리가 일단 총 정리부터 하고 하더라도 된다. 이게 인프라가 좀 정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과세가 이루어져야지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 있고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어떤 수수료 아니면은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 이런 차원에서 납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30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 아니면 사회 전체에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사라진 데 대한 2030의 반응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586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월세 전세 살다가
갭 투자해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전세금을 다 마련하고 나면 거기에 입주해서 그리고 그 부동산이 불확실성 없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자산을 축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2030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럼 자산 축적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은 한때는 부동산에 그러니까 주식에 몰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상화폐로 지금 옮겨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꼭 방치해둘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내재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의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죠. 이게 도박판처럼 그렇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제도화는 빠른 시간 내에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정부가 팔 걷어 붙이고 나서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 틀을 만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잡코인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그런 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코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냥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이런 잡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이상한 돈으로 계속 지켜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좀 정리 좀 해라 이런 말씀. 2018년부터 이미 들어가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알겠습니다. 책임을 좀 반기하고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